넷마블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넷마블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현재까지인데요. 자, 9월에는 그렇죠. 9월 초부터 9월 한 중순까지 흐름이 괜찮았죠. 계속 레벨업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우하향의 흐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 계속 좀 음봉이 계속 났죠. 음봉이 더 많이 났죠. 그래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11월 들어서 좀 횡보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 좀 더 쉬어갈지는 이따가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을 보니까 76,600원, 현재가 대비 상승 여력은 43.44%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지난 9월 이후에 목표가 제시된 거 보니까 보니까 73,000원 그리고 95,000원 그쵸, 편차 상당히 크죠. 그리고 8만원 제시한 리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7만원 제시한 리포트도 있고, 자, 7만원대에서 한 8만원대 그쵸, 목표가 제시했다가 자, 가장 최근에 자 보니까 95,000원을 제시한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 수수료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를 95,000원까지 크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넷마블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중심의 글로벌 퍼블리셔인데요.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계속 출시하는 그런 회사고, 자, 일본과 북미 비중이 높고, 신규 IP 개발보다는 운영 능력이나 라이브 서비스 기반 매출 비중이 큰 구조가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전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와 자체 결제 확대로 이익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이제 인하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이제 자체 결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이제 맞물리면서 같은 매출에서도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레버리지가 생겼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런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렇죠, 결제 수수료가 있죠. 네, 결제 수수료가 한 20-30%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좀 인하되고, 자, 자체 결제, 넷마블이 자체 이제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제 자체 결제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이익률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 업체는 결제 플랫폼 수수료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하락은 이익률 개선으로 직결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7대죄, 오리진 등 신작 모멘텀과 마진 개선에 힘입어 밸류에이션 상승의 근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7개의 대죄, 7대죄는 7개의 대죄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7개의 대죄와 오리진을 비롯한 주요 신작 출시가 지금 예정돼 있고, 그래서 국내와 해외 성과가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비용 효율화와 수수료 절감이 또 마진을 많이 좀 개선시키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도 생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고 신작 모멘텀이 또 이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의 근거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 수수료 뭐 인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EU의 디지털 시장법과 미국 반독점 소송으로 애플, 구글 30% 수수료 체계 붕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뭐 구글이 수수료 30% 그냥 3분의 1 정도 떼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수수료 너무 높다고 이제 붕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026년 내년에 인앱 결제 수수료 15에서 20% 수준으로 인하되고 외부 결제 자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좀 인하되고 또 그리고 뭐 자체 결제가 확대된다. 그래서 뭐 같은 매출에 있어도 이제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수수료 인하 수혜 규모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모바일 매출 비중이 넷마블은 90%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 중 수수료 인하 민감도가 최상단이다. 그래서 워낙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수수료 좀 내려간다면은 그만큼 실적이 빨리 개선되겠죠. 그래서 앱 수수료율 30%에서 17%로 인하한다고 가정시에 지급 수수료 약 3,200억 원을 절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13%에서 25%로 12%포인트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제목대로 그래서 앱 수수료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 전망과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024년 2조 7천억 원에서 2027년 3조 원으로 완만한 성장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24년 2,160억 원에서 2027년 5,36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마진이 8% 18%로 개선될 거다. 그렇죠. 이런 뭐 결제 수수료 인하, 뭐 자체 결제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마진,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라인업에 더해서 2025년 1월에 출시 예정한 7대제, 7개 대제 오리진으로 4분기와 2026년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체 결제가 가능한 신작 비중이 늘면서 수수료 구조 변화와 별개로 지급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원문. 원문 파일이 여기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여기 바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포트 문을 보면은 또 넷마블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런 표나 그래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꼭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화면을 PC로 띄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늦게 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넷마블 요런 또 이제 요런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니까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